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임대인은 떨어진 차액 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세 문제는 올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돋보기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기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청사와 어린이집, 하천변과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역전세 위험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을 7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 가구 2집 중 한 집은 역전세 위험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역전세는 현 전셋값이 기존 전셋값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4월 기준 서울 지역 전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역전세 가구입니다. 지난해 초에는 역전세 가구 비중이 25.9%였는데 1년여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싼 깡통 전세도 3배나 늘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역전세와 깡통 전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속출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언제 내가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살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미 역전세로 곤란을 겪고 계신 임대인, 임차인이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임대인은 떨어진 차액 마련에 고충을 토로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차액을 내줘야 되는데 3억에 들어간 전세를 지금 현재는 2억 7, 8천밖에 아니니까 2천을 내줘야 되는데 2천을 내줄 수 없는 여력이 없으신 임대인들이 이제 많이 계신 거죠.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갭 투자로 집을 사들인 임대인은 더 속이 탑니다. 나간다고 하던 안 나간다 하던 5,500은 토해내야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잠이 안 나. 실은. 이들은 보증금을 내주려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 저번에 은행도 갔다 왔다니까요. 우리 주거래 은행도. 저희 아파트도 시세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9천이래.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정부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현장에선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두 채 소유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산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세를 놨다는 얘기는 주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과정 양재영 주임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깡통 전세, 역전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포커스를 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 전세 시세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 역전세라는 말을 쓰는 거고 매매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면 깡통 전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는 역전세라고 말하는 거고 깡통 전세는 전세 가격 집값을 넘어버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전세를 2억을 주고 왔는데 집값이 1억 8천이다. 이런 때 우리는 깡통 전세다라는 이런 표현을 현재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체결됐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앞으로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부 시각에서는 좀 역전세라든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점은 찍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지금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해서 풀어주고 있는 입장이고 가장 민감한 금리가 작년 가을, 겨울처럼 끝도 없이 올라갈 거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저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더더욱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 지금 안 좋은데 금리까지 더 올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해서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상태를 좀 가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황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셋값에 대한 더 큰 하락, 더 깡통 전세나 역전세 더 많이 나올 거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평행선을 그리다가 좀 가는 그런 가을 정도 가시면 좀 더 그 추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 부동산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비중도 증가세인데요.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깡통 전세나 역전세를 피해야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 두고서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등기부 등본 반드시 떼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탑이라든가 이런 때 혹은 뭐 그 원래 건축 허가상 없는 설계 도면상 없는 것들을 집주인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그 비율도 굉장히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불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장 같이 받는다. 그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는 아까처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채무 잔액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근저당 같은 걸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하실 때 임대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임대인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도 한번 확인하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기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다 잘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악의를 품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수수료에 눈먼 정말 일부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계약서 쓰실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한 뒤에는 전입세대 열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입신고 입주 14일 이내에 확정일자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것들 가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 양재용 주임 교수였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청사와 어린이집, 도서관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면적이 넓은 공간은 일부 구간을 지정해 음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논의를 거쳐 조례안이 개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격리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격리 참여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양천구 코로나19 카카오 올빼미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인공지능 건강봇과 대화하며 격리 참여 등록과 변경을 할 수 있고 행동 요령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는 양성 통지일 다음 날까지 자발적으로 5일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 확진자 가구 등에는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서부 은평방 회원들이 은평구에 사랑의 이웃 돕기 성금 616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은평구는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은평 지역 팬클럽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은평구에 기탁했다고 밝혔는데요. 성금은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은평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전달됩니다. 팬클럽 영웅시대 서부 은평방 임공주 방장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큰 행복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향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지역 소멸을 막아라 시간입니다. 자, 이달 6월에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기도 양평의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서 좀 특이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했고요. 고령 인구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연령층 모두 의료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12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한 해 평균 2,000명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2018년에는 500명 이하로 2021년에는 474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양평군 내에서 유일하게 분만 업무를 보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산모들이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팔삭정이라고 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대처가 안 돼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1시간 내로. 다행히 최근 해당 산부인과와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7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산모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마취과나 다른 하고 또 연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의료복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유일한 응급실은 양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측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원주택들의 상당수는 한적한 마을이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늦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만과 소아과 등의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수소버스 1,300대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SK-E&S,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자동차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공항버스 450대 가운데 3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